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의 영양 섭취 기준을 한번 보니까요. 61%가 무려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34%가 비만인데요. 남성분들은 무려 41.6%가 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실내 생활을 하고요. 80%가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라이프,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왜 이렇게 나왔냐면, 모든 세대들 중에서 가장 건강 관리를 안 하는 세대가 남성들은 30대고요. 여성들은 20대가 가장 건강 관리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다른 연령대의 평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더 높고요. 과음 확률도 높고요. 스트레스도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흡연, 과음, 특히 스트레스 수치가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엄청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에 있어서의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까 질문을 해봤더니 우리 직장인 무려 1630명 2030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요. 두 번째가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를 하고요. 세 번째가 충분한 숙면, 네 번째가 식단 관리, 다섯 번째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비타민, 영양제 섭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2030 세대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어떤 거를 구매 요소로 생각을 하는가 알아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피로하고 간 건강에 조금 건강이 된다 그러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과 같은 기능에 맞는 비타민을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분 함량입니다. 내가 먹는 비타민이 얼마나 함량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고요. 가격이 세 번째다.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라는 제품입니다. 하루에 딱 한 포만 먹을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나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안에는 데일리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밀크시슬,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아세로라C, 비타민 C죠. 이 제품이 함께 한 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팩만 먹으면 될 수 있게끔 아주 편하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 오더라 그래가지고 정기 구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기 배송으로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한 달에 69,000원이고요. 선물 세트로 그냥 단품으로 구매하시게 될 경우에는 7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데일리 플러스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데일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미니 더블 X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더블 X 같은 경우는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종합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데일리 플러스는 미니 더블 X인데요. 12가지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9가지 무기질에다가 요오드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2가지 비타민은 비타민 K를 제외한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가지 무기질도 다 들어있는데 왜 요오드만 플러스 요오드로 따로 빼놨냐면요. 요오드는 기능성을 입증하기에는 함량이 조금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오드를 따로 빼놓고 9가지 무기질 플러스 요오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더블 X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데일리 플러스는 12가지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더블 X는 14가지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자, 비타민 K 빼고 12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블 X가 14가지인 이유는 비타민 A가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이 추가로 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14가지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플러스에 없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더 추가로 들어있는 게 더블 X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기질에 있어서는요. 9가지 무기질에다가 요오드가 들어있고요. 10가지 무기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기질은 다른 말로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데일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더블 X에는요. 20가지 식물 원료로 만든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데일리 플러스에 있는 데일리 플러스 종합 비타민을 말고 밀크시슬과 아세로라시도 추가로 들어있는 부분은 제가 이 비교에서는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보면 데일리 플러스는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되고요. 더블 X는 두 알씩 하루에 두 번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함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데일리 플러스가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네랄 역시도 조금 적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요 밑에 요오드라든지 더블 X에 있는 요오드, 비타민 K와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함유량이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기능성 원료로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하는 역할들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이 표를 보시면 각각 비타민들과 미네랄이 하는 역할들이 아주 다양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일리 플러스의 두 번째로 들어있는 밀크시슬 EX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친 간을 채우는 건강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밀크시슬 제품으로 별도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밀크시슬 두 알이 들어있는데 데일리 플러스를 한번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이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130mg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추가로 5가지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세로아씨가 들어있는데요. 아세로아씨 같은 경우는 딱 한 알이 들어있습니다. 자, 비타민 C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비타민 C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에 비타민 C가 200mg이 들어있고요. 부원료로 뭐 굴껍질, 혼합물 이런 게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데일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런 특정 제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건강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버드대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식품 피라미드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칸에 채소, 과일, 전곡류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견과류하고 생선인데요. 이 칸에 같이 들어있는 게 바로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가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 식사로 부족한 것들을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로 추가적인 섭취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종합 비타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될까요? 바로 비타민의 상호작용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각각 비타민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비타민 간의 그 상호작용 같은 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비타민 B2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비타민 E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굴이랑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셀레늄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많은 영양소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비타민 하나만 많이 먹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전체적으로 다 섭취를 해주시는 게 우리 몸에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비타민들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야맹증과 약시에 도움을 주죠. 안구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피부의 모든 점막세포, 우리 장부 내에 있는 점막세포에도 다 연관이 있는 게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A가 충분할 경우에 우리 몸의 면역력도 증가가 되고요. 세포가 성장하고 뼈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타민 B인데요. 비타민 B는 총 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8가지가 가장 공통적으로 대사작용을 하는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사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인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데 핵심적으로 하는 역할이 이 비타민 B군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배터리가 없을 때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게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체내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다행스럽게도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가장 부작용이 없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 탄단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3대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C입니다. 자, 비타민 C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화 방지를 하고 중금속 배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항산화, 면역, 혈관,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항산화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나 우리 피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많은 노폐물들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많이 산화가 되는데 그 산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면역인데요. 비타민 C는 항산화뿐만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역할도 하는 게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많이 퇴치하면 퇴치할수록 우리 몸에 찌꺼기도 적게 쌓일 거고요. 그다음에 병균도 훨씬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피로나 감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염증 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데 그 안에 당분이 들어있을 경우 그 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 염증을 제거시켜 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흡수입니다. 자, 콜라겐을 생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이라는 것을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된 단백질과 비타민 C가 결합이 됐을 때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 콜라겐으로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철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흡수가 정말 잘 안 되는 미량 원소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게 될 경우에 이 철분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치아나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C죠.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타민 D 하면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다. 이런 정도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타민 D의 진짜 핵심 역할은요. 바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요.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칼슘이라는 것은 뼈 건강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뼈가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비타민 D의 효능은요, 바로 면역 비타민의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 바이러스가 올 때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고요. 추가적으로는 항암까지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요. 항산화 영양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시켜주는데요. 비타민 D는 특히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뭐 좋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지방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타민 E는 적혈구를 보호해주고 세포의 호흡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눈 건강 중에 황반 변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노안이 오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노안이 오는 거를 천천히 올 수 있게끔 지연시켜주는 그런 효능까지도 있는 게 바로 비타민 E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크시슬. 우리 아까 제품에 밀크시슬 EX라는 제품이 같이 들어있었잖아요. 이 밀크시슬은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 유일하게 완전히 기능성이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수치를 증가시켜줘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실리마린으로 인해서 우리 간에서 더 많은 글루타치온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해독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몸 안에 독소를 배출시켜 주는데도 핵심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조율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당 수치를 안정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E보다 무려 10배 높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리마린 같은 경우는 우리 간에 AST, ALT, 뭐 GOT, GPT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간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혈액에서 높게 나올 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간에 있는 세포들이 굳어가지고 또는 간 경화가 오면서 이게 터지게 될 경우에 이 간세포 안에 있는 성분이 혈액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간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실리마린 성분을 충분히 섭취를 했을 경우에 실제 이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 건강에 그만큼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종합 비타민하고 함께 섭취하면 좋은 제품 추천 리스트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인 제품을 꼭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우리 몸에 물을 제외한 가장 많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에너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백질이 없으면 비타민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증가되거나 이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인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죠. 특히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염증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유산균과 식이섬유입니다. 자,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우리 장 건강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무려 7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장 환경이 아주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더라도 장에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해 주기 위해서라도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유산균의 먹이로서 장 환경이 구축이 되는데 더 큰 도움을 주니까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시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심화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각각 비타민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알이 엄청 조그맣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 XXR이랑 그렇게 크기 차이가 크지도 않거든요. 데일리 플러스가 두 알이 있는데 이렇게 네, 알 크기 차이가 더 아세로아시보다 알이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목넘김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입문자로서 이 비타민을 섭취하면 부담 없이 내 간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